비극적인 현실인데 참 진짜 눈물 나는 일이지. 허망하게 그런 것과 시장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는데 작은 기업인데 자, 11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18분 50초 가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 시장 전망을 하자면은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개빡칠 것 같지는 않다. 당분간은 좀 밋밋하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미국 중간 선거도 있고 미국 CPI도 있기 때문에 그 CPI는 좀 낮아지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예측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본방에도 얘기했지만 나 같은 환쟁이 환율 보는 사람들은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하나의 그 그림자 같은 거기 때문에 뭐 미국이 떨어졌네 올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뒷면을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도 보고 FX 환율도 보는데 환율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하니까. 뭐 오늘도 아침에 뭐 개장하는데 뭐 북한 미사일 빵빵 쏴대고 폭죽이야. 울릉도 맞을 뻔한 거 아니야? 근데 조금 달리 보면은 내가 알기로는 원래 오늘 핵실험의 디데이 근방이었거든. 정보에 의하면은 밝힐 수는 없지만 뭐 허접지 않은 정보지만 핵실험보다는 오히려 미사일을 선택한 거는 수위는 보기에는 되게 높아 보이지. 울릉도 근처 뭐 일본 영공을 돌파했네 뭐 미국을 향한 ICBM이네 분리가 됐네 이렇게 하지만 되게 그렇게 높진 않아. 물론 주말에 또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러면 주말에 하더라. 그런 이야기하면 그건 나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조금 수위 이게 대응이잖아. 지금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우리 몇 대가 떴어? 200대? 240대인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떴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이 하잖아. FA-35B B는 이제 폭격기인데 이 FA-35 스텔스기부터 해갖고 총동원 해가지고 떠 있는데 좋아하겠나? 반응을 해야지. 북한 스타일이잖아. 북한의 화법은 항상 행동이라고 했잖아. 그런 대응인 것 같고 그거 아니야? FA-35가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 비행기 그 뭐라고 하잖아. F-22 아니야? F-22 뭐 랩터도 그렇고 35B도 스텔스잖아. 근데 이 22 랩터도 그렇고 35B도 그렇고 작전 반경이 짧아. 뜨면은 가는데 한 200몇 킬로 가고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기름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항공급유기가 떠요. 항공급유기는 스텔스 기능이 안 돼. 그죠? 그 걔만 맞추는 거야. 걔만 맞추면 이거 웃자고 하지만 이게 약간 약점이 있어. 그 방산이라는 게 좀 웃기지만 대북 리스크 그다음에 FOMC 리스크 이런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거는 환율이 민감하니까 환율인데 어제도 그랬지 뭐 환율이 최근에 보면은 40원 1440원에서 50 뭐 1,500원 얘기들이 막 나오고 하지 궁극적으로는 뭐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단발적으로는 좀 눌러요. 그 누르는 힘은 일본 애들이 지금 일본 BOJ가 굉장히 강하게 누르잖아. 자기네 엔화가 150엔을 넘어가는 순간 60몇 조 원을 한 달에 빵 쏟으면서 짓눌렀는데 혼자 짓누를 수 없거든. 미국하고 교감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돌아가면은 뭐 뱅크 오브 캐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BOJ, BOC, 그다음에 RBA, 호주 중앙은행 1년의 과정으로 쭉 와서 한국은행까지 어제까지는 얘기가 나왔어. 그게 뭐냐면 열석 발언이 나왔는데 열석은 뭐야? 열석이 궁금하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때 금리 결정할 때 우리나라가 7명인데 3명을 정부에서 뒤에서 앉히겠다는 거거든. 그게 열석이야 10명. 3명을 뒤에 앉혀놓으면 누가 감시하고 있는데 금통위가 제대로 독립하겠니? 그 얘기인즉슨 정부가 개입을 강하게 한다. 왜? 회사채 시장하고 부동산 PF하고 지금 엉켜 있잖아. 여기에 금리를 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우리도 빅 스텝이나 따라가면은 시장이 망가져 버리지. 또. 작살나겠죠. 그렇지. 시간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11월 금통위에서는 25bp 내지는 오히려 동결할 수도 있다. 그럼 환율이 작살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금리를 오히려 올리면 환율이 떨어져. 이상한 일인데 금리를 세게 올리면 환율이 되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지금은 그래. 과거 같으면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은 50bp 올리기도 쉽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탠스가 우리나라 BOK까지는 도비쉬하게 올리긴 올리는데 막 공격적으로 주식 시장을 깨면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보면 주가가 위로 올랐단 말이야. 채권 시장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주식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이상하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뭐 두 번째는 중국이나 대만에 이제 자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로 대신 들어온다. 이게 이제 뒤에 또 우리 삼성전자 얘기할 거지만 하여튼 그런 연관성을 봤을 때 다음 주 시장도 막 빠개지는 시장이 뭐 북한이 핵실험을 강하게 하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난 모른다 그랬잖아. 언젠간 할 수 있어도 조금 그래도 한 주일 더 버티지 않을까? 라고 김정은이 또 선물 매도 치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못 지러. 기존에 비텍을 샀는데 어디 알아?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일각에서 뭐 큰일 났어요라고 하는 거를 확대하진 말자. 네, 제 생각입니다. 또 뭐 너무 우리는 어차피 한 주 살이잖아. 그럼 비관론만 너무 뭐 해봐야 안 좋은 것들만 부과하면 1000가지도 넘겠지 안 좋지. 근데 안 좋다라고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도 잘 찾아. 종목 잘 찾아서 잘 살아남고 시장이 버텨주면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 뭐 요즘 뭐 네옴시티 테마가 굉장히 강하지. 오긴 오나? 뭐 오겠지. 뭐 와달라고 하니 오냐? 온다는데요? 네, 뭐 오긴 오는데 알짜 사업은 다 중국이 먹을 것 같은데. 뭐 화웨이? 근데 그것도 쉽진 않겠지. 아니 어제 한번 누구한테 물어봤어 내가. 야 그럼 뭐 중국에 이제 화웨이가 거기는 네옴시티가 AI 도시라고 하잖아. 그 뭐 더 라인이라고 하는 그 유리 벽면으로 된 거를 뭐 170km인가? 이 아이고 상상이 안 되는 규모거든. 롯데월드가 500m 높이인데 500m 높이의 건물을 170km면 몇 개를 줘야 되는 거야. 물리적으로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공학도들, 건축학자들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빈쌀만이니까 비슷하게는 하지 않겠어? 자기가 그림 그려놓고 여기에 설계 맞추라 그러니까. 그건 모르지. 저게 과연 저렇게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비슷하게는 가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AICT라는 표방하에 중국의 화웨이라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막 야 그럼 전선도 많이 깔리고 전력선도 깔리겠네. 그럼 중국산 쓰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거 쓰겠어 그래고 했더니 너 같으면 중국산 쓰고 싶겠니? 라고 누가 나한테 반문을 하길래 그렇지 우리나라 게 품질은 좋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관련성으로 막 가죠.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뭐 지금 이게 뭐 어떤 게 맞니 아니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장 그냥 흐름에 순응하면 돼. 네. 안 온다 그러면은 팔면 그렇지 뭐 철저한 트레이딩. 뭐 트레이딩 관점? 자꾸 웃어서 지금 웃을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울 수도 없고. 이게 솔직히 이제 그냥 산업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해서 돈 벌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주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그럼 주식시장은 항상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냥 도박판이죠. 카지노하고 비슷해서 뭐 홀이 나올 거야 짝이 나올 거야 어떻게 알아? 홀이 10번 나왔다 그랬고 계속 이번엔 짝이 나올까? 이건 아니잖아. 똑같은 확률이라 그랬지. 그래서 뭐 기업들 계속 보고 이번 주에도 기업을 봅니다. 계속 그 기업이 중간중간 등장하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 클럽 늘 얘기 드리지만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가 있고 계좌 개설이 되시고 그다음에 잔고 100만 원이 유지가 되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러면 가치 투자 클럽에서 무료 문자 서비스를 드려요. 제가 얘기도 같이 소통을 하는데 이번 주에도 종목이 아마 좀 나갔을 거예요. 송원산업도 좀 나갔고 그다음에 뭐 삼목에스폼도 지난번에 좀 나갔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두산을 했는데 두산이 좀 매력적이지. 두산의 포트폴리오는 좋잖아. 에너빌리티 있고 그쵸. 원전이 있고 그다음에 두산 밥깃이 있으니까 네옴시티하고도 연관되고 두산 로보틱스가 또 있단 말이야. 지분율 100% 두산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의 그것보다도 좋지.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IM 뭐 모바일도 좀 그렇고 가전도 좀 어려운데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삼성보다 좋은 것 같고. 지금 시류엔 맞지. 재건 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지. 전쟁 끝나면. 항상 시류라는 거를 잘 파악해서
두산은 표면적으로 보고서 나온 것들 보면은 NAV라고 하는 Net Asset Value, 그러니까 순 자산 가치는 한 이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봐서 할인율을 때리잖아. 그러니까 절반 뚝 잘라도 한 5에서 6조 원 되거든. 근데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야, 두산이. 그러니까 더 절하가 돼 있잖아. 할인율이 한 70% 깎아갖고 돼 있으니까 싸기는 굉장히 싸. 두산그룹의 뭐 재무적인 리스크 이런 거 다 빼고, 그다음에 두산이 하고 있는 본업도 뭐 나쁘진 않은지 뭐 아주 큰 이익을 못 내도 한데 자회사의 지분 가치는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뭐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것도 협동 로봇 있죠. 잘 됩니다. 요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타까운 현실 세태지만 일할 젊은 사람들이 없어져요. 비극적인 현실인데 참 진짜 눈물 나는 일이지. 허망하게. 그래서 노동 인구가 줄고 있고 하는 것들은 미래 비전도 굉장히 약해. 이거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니까. 사람이 있어야 아파트를 산 매수가 있고 가격이 형성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막 이러면은 안 좋지. 그렇죠. 네, 미래는 안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 두산은 좀 보고 있고 NAV가 싸다. 그리고 시류에 맞다. 가격도 그렇게 오른 것도 없고. 그래서 두산이 첫 번째 종목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송원산업. 송원산업은 여기도 나도 이제 정보를 듣고 파악해 보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아. 맞아요. 항상 좋아. 항상 좋은데 싼 회사. 그래서 이제 내용 들여다보면 뭐 산화방지제, 첨가제, 코팅제, 이게 이제 뭐 포장재와 자동차, 건축에 다 들어가는데 어렵잖아. 산화방지제 공정을 나도 보진 못했다. 그렇죠. 근데 첨가제도 마찬가지지만 언뜻 듣기에는 비율을 내가 그렇게 했지. 비빔밥에 참기름 한두 방울이 풍미를 확 일으키잖아. 양은 적어. 비빔밥 이따만한 거에 참기름 들어가봐야 뭐 한두 방울. 제일 비싸잖아. 저 한 스푼 들어간다 쳐. 제일 비싸. 근데 가성비가 높은 거지. 그래서 이제 서양 음식으로 치면 트러플 오일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산업으로 치면은 뭐 이영수 대표도 잘 알겠지만 2차 전지의 가장 그렇지. 2차 전지의 핵심은 양극재야. 제일 비중이 크고. 그다음이 전해질에 들어가는 첨가제. 그게 이제 가성비가 제일 좋은데 일본 업체가 월드와이드 아도를 찍고 있잖아. 논하는 거지. 그거 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 첨가제라는 분야는 전 산업에서 눈에 띄지는 않아도 비중이 크다. 이익이 많이 나는 거지. 맞아요. OLED도 그 호스트 백날 하는 것보다 도판트 맞아, 조금 도판트가. 들어가는 게 그게 그렇지. 노발레드가 정말 그렇지. 논하는 사업. 맞아. 그래서 송원산업은 그 첨가제 시장에서는 바스프 다음으로 글로벌 2, 넘버 2이기 때문에 뭐 단열재, PR, 포토레지스트 같은 것들, 뭐 이번에 이제 IT 케미칼로 산업이 기초 재료. 그렇지. 그런 쪽도 이익이 빨리 늘고 있고, 단열재는 사실 지난번에도 뭐 얘기했는데 네옴시티로 이걸 묶을 수 있나 했는데 묶이기는. 사막이니까 뭐 이게 단열재 들어가지. 유리에다가 하면 열 효율이나 이런 것. 그렇지. 유리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이제 골격에 사막인데 무슨 단열재냐고 하겠지만. 새벽 때면 엄청 그렇지. 추워요. 새벽에 영화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열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물론 열도 차단해야 되지. 차단재. 그렇지. 밖에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는 뭐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선 피복제, PVC, 사막이 뜨거우니까 열에 좀 더 특수하게 견뎌야 되잖아. 그러니까 특수 전력선, 특수 선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우리나라에 뭐 대한전선이나 무슨 아시아냐 그거. 무슨 전선 아시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전선들도 PVC, 피복제가 송원산업이 다 많이 합니다. 절대적으로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많이 한다는 거. 송원산업이 이익이 그래서 따박따박 잘 나는데 영업이익은 1,900억, 그다음에 순이익은 1,500억 정도 날 것 같아. 근데 시가총액이 4천억 후반, 4,200억밖에 안 되니까 싸지. 근데 얘네가 조금 단점은 케미칼 쪽으로 뭐랄까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해야 될까? 애널리스트들이 별로 얘네 회사를 잘 안 좋아하더라고. 이해를 참 돕도록 해줘야 되는데. 동진 세미캠하고 비슷하다. 그렇지. 약간 그런 게 좀 단점이고 그다음에 배당이 좀 낮아. 이익을 많이 내도 배당이 낮거든. 근데 요번에 아마 모든 이익 나는 기업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야. 주주 행동주의가 굉장히 세. SM부터 시작했지만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지. 주가도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데 배당을 안 해줘? 에라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주 행동주의로 서한도 보내고 회사에다가 이러면 경영 좀 바꿀 거야? 바꿀 수는 없지. 왜냐면 우리나라 상법이 그지 같아갖고. 하지만 이게 막 괴롭히는 거지. 그게 싫으면 배당을 늘릴 수 있거든.
배당 성향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연말 되니까 이제 배당을 조금 많이 해줄 수 있는 송원산업. 또 하나가 이제 삼목에스폼이었잖아. 삼목에스폼은 잘 아시는 알루미늄 거푸집. 이것도 네옴시티의 절대적인 거. 뭐 하여튼 적층으로 올라가면은 하중을 못 견. 아까 500m짜리 건물을 짓는데 거푸집이라는 어쨌든 거기도 콘크리트를 써야 될 거 아니니? 다 공구리 뿌야 되니까. 유리로만 다 건물을 만들 수는 없잖아. 공구리 콘크리트 써야 되는데 삼목에스폼의 그 알루미늄 거푸집이 이제 많이 쓰이는 거지. 메이저 건설사하고 다 들어가요. 묶여서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는 삼목에스폼도 마찬가지야. 이익을 계속 많이 났는데 이익이 빼돌려졌거든. 대주주 일가인 에스폼으로 이익을 빼돌리다가 지난해 말에 공정위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어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삼목 에스폼에다가 알짜 자산을 양수시켜 버렸어. M&A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러면 대주주가 어떻게 돼? 배당해야지. 배당으로 가져가야 되잖아. 배당을 확 늘릴 거라고.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런 것도 이슈입니다. 네옴시티로는 다 연결되네. 두산, 송원산업, 삼목에스폼, 네옴시티라는 주제가 다음 주에도 빈살만이 오네 만에 하니까 온다면은 그리고 또 살아있는 테마잖아. 네옴시티 해야 돼. 안 하면은 건설사들도 지금 나잡아진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희망이야 지금. 무조건 해야 돼. 희망이. 무조건. 그리고 이제 요게 약간 소프트 랜딩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올라요. 그렇지. 우크라이나까지 가는 거지. 하여튼 뭐래도 찾아갖고 가야 되는데 이제 황당한 거를 찾기보다 현실성 있는 걸 찾아가는 게 맞고 방산을 보자면은 LIG 넥스원이 진짜 좋대 지금. 방산 쪽에 아주 적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LIG 넥스원이 지금 굉장히 팽팽 돌아가고 있고 수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더 넘쳐나게끔 빈살만이 좋아하는 게 현무, 천무 이런 것 미사일이거든. 유도 미사일. 가성비가 좋단 말이야.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유도 미사일은 다 LIG. 그렇지. 미사일 쪽은 기존에 내가 사실은 방산 그러면 원탑으로 카이를 봤지만 카이를 드랍시켰지. 사장을 자르고 부사장도 날리고. 너무 진짜 그거는 너무한 거야. 30몇 년을 한국항공우주 카이에 몸담고 있던 기술 CTO인 그 부사장까지 날렸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방산이 망가지는데. 그래서 카이를 드랍시키고 LIG 넥스원이 원탑. 굳이 테마 따라간다면 빅텍인데 빅텍은 이미 좀 들썩였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드론 같은 것도 나중에는 이제 아이디어겠지만 드론도 결국에는 멀리도 가야 되고 그치. 돌아도 와야 되고 그걸 조종할 수 있는 통신 무선 기술이 특수하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 위성에서 뭘 컨트롤하든 이런 것들이 이제 IT 산업에서 나아가는 방향. 원희룡 장관이 UAM에 되게 관심 많아. 그래 뭐 그러니까 그렇잖아. 아이 뭐 할래. UAM은 정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책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엉켜 있습니다. 한국생명도 지금 중립적으로 하세요. 중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채권 시장은 어떻게 돼? 채권 시장은. 괜찮은 거예요? 금리요? 지금 채권 시장이 생각보다 심각하죠. 심각하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세게 못 올리는 거야. 이게 낮아빠지거든.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정책이 좀 개입을 해야 돼. 뭐 적절히 개입해야 되는데 금리를 빵빵 올리면은 채권 시장이 따라 올라가겠지.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경색돼 있는데 되겠나? 조금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뭐 어제 한국생명의 달러화 표시 신종 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용어도 길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잖아. 그러니까 만기가 됐는데 현금 주세요. 현금 없는데? 없는 데는 아니야. 어. 없지는 않았어. 없지는 않았는데 이 현금을 줘버리면은 그 자기 자본 뭐 유동화 비율 뭐려 갖고 킥스라는 데에 조금 걸려서 당국하고 소통하다가 그냥 연장을 합시다라고 소통을 했다는 거야. 근데 당국이 그러면 사실 안 되거든. 당국이 잘못한 거야. 잘못했어. 근데 하여튼 원금 안 주고 채권자가 누군데? 그렇지. 여러 분이겠지. 여러 사람이 뭐 다수겠지만 이자를 좀 더 줄게. 이자가 팡 뛰었어. 롤오버를 한 거예요, 그냥? 거의 롤오버 차환을 못했다고 봐야 되는데 뭉개고 있는데 지금 계속 문제는 터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국내 금융사들이 달러 표시 채권을 해외에서 발행이 잘 안 돼. 고금리에 발행이 돼야 된단 말이야. 한국생명이 저 정도야? 뭐 이런 거지. 저 정도 돈이 없나? 금액이 얼마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가 자꾸 깨지면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안 쓰요. 근데 그거는 잘 풀어가리라 봅니다.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세요. 화이팅. 얘기하는 거야. 뭐 당국한테 얘기하는 거지.
자꾸 날 지키게 하지 마. 나는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야.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 왜? 얘기하고 어? 됐어. 자꾸 뭐라고 세게 얘기한다고 나더러 뭐 이상하게. 감당은 이형 혼자라고. 됐어. 우리는 그냥 종목만 찾아가지고 네. 짧게 우리가 뭘 그 거룩한 이야기를 한다고. 먹고 빠집시다. 먹고 네. 빠지는 걸로 잘 살아남아서 나중에 기회가 오면 또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시다. 네. 삼성전자가 임시 주총을 한단 말이야. 음. 사회이사를 선임하고 뭐 어쩌고 뭐 스토리 나오는데 처음에 시장이 봤을 때는 자사주 매입을 하겠지라고 했거든. 그쵸. 이재용 회장이 이제 등록했으니까 자사주 매입부터 한 5조 때리고 들어가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그 이슈 때문에 외국인 들어오는 것 같지가 않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원화 베이스이기 때문에 원화를 사러 들어올 때 그걸 사는데 집중적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 또 분할인가? 분할 이슈가 확 들어왔어요. 최근에 확 들어왔고, 나오지. 지금 이제 물적 분할 쪽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요게 그러면 기존 주주한테 또 폐가니까 이거 아마 신주 인수권을 부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기존 삼성전자 주주들한테는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아니면은 네. 이제 그 주식 매입 선택권을 주겠지. 그렇죠. 뭐 그렇게 LG 엔솔처럼 이렇게 그냥 쌩까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밀어붙이기에는 지금, 너무 주주들이 많고 그렇죠. 파장이 크지. 파장이 크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하여튼 주주도 회피하고 음. 같이 해피한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겠지. 근데 분할은 결국에는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 그 파운드리 때문에.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을 이 구조로 할 수가 없어.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큰 빅 커스터머가 안 와요. 패밀리스 업체 입장에서 자기 설계도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주겠어. 삼성전자는 IDM 업체라 그래서 종합반도체죠. 종합반도체 사죠. 그러니까 TSMC처럼 주문한 것만 생산해줘라고 하는 파운드리가 아니라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다 하는데 고객사들, 빅바이어들, 뭐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미국 기업인데 그렇죠. 이 회사의 물량, 특히 애플이라고 쳤을 때, 테슬라 쳤을 때, 주문형 반도체를 쳤을 때 TSMC가 절대적이었잖아. 그렇죠. 지금 절대적이야. 절대적인데 TSMC가 대만이란 말이야. 근데 위치가 지금 중국이 그렇죠. 건드리거든. 이 다변화를 하려면 삼성만 한 데가 없단 없어요. 말이야. 근데 삼성의 파운드리가 뭉쳐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그래서 파운드리 떼가지고 독립해서 일로 와. 그럼 물량 줄게. 맞아요. 이게 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할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것 같아. 그는 이제 어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뭔가 약간 예전에 우리 뭐 빅딜처럼 뭔가 이거를 좀 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어쨌든 이제 삼성은 지금 공정이 만약 3나노가 잘 된다 그러면 결국 그러면 고객 유치잖아요. 고객 유치를 하려면 분할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돈을 계속 뭐 지금 캐시가 128조가 있지만 이걸 계속 때려볼 수는 없거든요. 펀딩을 해야 돼. 그러면 제일 좋은 게 고객사한테 돈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콜컴이나 뭐 하물며 인텔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돈 받아서 사파이어는 또 내년이야? 네. 사파이어는. 그래서 뭐 나스닥 상장하면 뭐 바이든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기 또 치적이잖아. 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가능성이 있죠. 네. 어떻게 쪼갤지 모르지만 밸류에이션을 제가치 값어치를 다시 받으려면은 그렇게 또 큰 그림이 되겠고 그걸 보고 외국인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3분기에 그 파운드리 사업부 이익이 두 자릿수로 올라갔어요. 11%로 올라갔고. 왜냐하면 전장 쪽이 우리 두산 테스나를 한번 했었는데 전장용 비메모리 테스트, 시스템 LSI 뭐 용어는 어렵지만 그런 주문형 반도체의 테스트가 훨씬 늘 수 있잖아. 왜냐면 전장인데 자동차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얼마나 많겠냐고. 하여튼 그렇대요. 하여튼 이제 분사. 이거는 이제 약간 썰인 같은데 일단 이재용 회장이 8만 원까지는 주가 보내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겠지. 네, 8만 원까지 주가 보내라고 그랬고 이제 뭐 파운드리 인력들이 사실 메모리 쪽이 되게 있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서 PSPI 제일 잘 받으니까. PSPI가 뭐야? 그 이제 인센티브. 보통 삼성은 이게 실적 좋으면 연말에 그렇지. 자기 연봉의 50%를 받거든요. 그러면 연봉이 1억이면 5천만 원이 그냥 들어와 한 방에. 이것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건데 그 실적 안 좋은 사업부는 되게 적게 받아요. 막 10% 받고 이러거든요. 그렇지. 근데 막 그 반도체는 계속 50% 받으니까 이게 뭉쳐졌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희석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메모리로 덩어리로 해서 이제 시스템 LSI하고 파운드리 다 같이 이렇게
맥스로 줬는데 이제 따로 해라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쪼개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직원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은 직원 이탈이 나오고 인력 이탈이 나오잖아. 그렇죠. 인력을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일할 사람이 없다니까. 뭐 일반적인 소매 시장에서도 일할 사람이 없고 일하기 싫지. 이래봐야 뭐 인생 더 넘는 건 이렇게 만연해지지. 코인 한 방으로 그냥. 그런 것도 있고 자산도 늘지도 않고 일은 열라 했는데 좀 하루 쉬러 갔다가 참사나 되고 막 이게 너무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세태가 기력이 떨어지는 그런 우울감이 강해지니까 보상을 줘야 돼. 그러니까 삼성이 대체적으로 이제 자국이란다. 자사 내에서 보상을 제대로 주자. 어디로 가는 거야? 약간 그렇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요즘 그 뜨는 콘텐츠들 있잖아요. 막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주인공이 갑자기 시간 회귀를 하거나 어떤 컴퓨터 시스템처럼 알아서 AI가 막 자기를 도와주거나 하물며 빙의를 하는 거예요. 빙의를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서 막 엄청 막 이렇게 약간 요즘 젊은이들의 좌절감이 반영된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이 길을 찾아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뭔가 정답을 알려주는 누군가의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표현된 것 같아요. 의존적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금수전가 뭐 그런 드라마도 있고. 그렇고 완전 드라마가 세태를 반영해. 맞아요. 최근에 이제 그 송중기 이제 주연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그거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약간 좀 그런 류거든요. 이제는 스스로 뭔가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지. 그치. 좀 소프트한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은 언뜻 생각난 거야. 이게 뭐 정해진 게 없잖아. 대본도 없고 그냥 우리 그냥 막 떠드는 건데. 노가리 까는 건데 원래 그렇지. 프로그램이. 그 생각하니까 컨텐츠가 좀 말랑말랑하니까 이번 주는 이제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다들 우울감이 있지만 그 몸값이라는 티빙 오리지널 있어요. 촬영 기법을 원 테이크라는 형태로 해갖고 굉장히 긴박감이 있어. 내용도 조금 신선하고 그런 컨텐츠들이 드라마 예능이에요? 드라마지 몇 편작 지금 몇 부작이야 그게? 6부작. 그리고 3부작까지는 지금 오픈이 된 것 같은데 재밌겠더라고. 약간 그 짧은 함축된 영상만 요즘 유튜브 그런 게 많잖아. 우리도 그렇죠. 유튜브 하지만 그런 것도 CJ ENM이 아마 그 제작하는 것 같은데 컨텐츠 그 다음에 큐브 엔터가 있어. 거기에 이제 여자 아이들 노래 좋더라고.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뭐 레드백 맞니? 레드백하고 레드백은 장갑차 아니야? 마이백 레드백은 호주 지금 수주를 기대하는 장갑차인데. 미안하다. 자꾸 나이가 드니까 한 글자씩 틀리더라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이 있고 여자 아이들이 있고 여자 아이들이 속해 있는 게 큐브 엔터테인먼트고 맞아.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한동안은 가상화폐로 막 뭐 얘기하길래 뭐 좀 시답지 않았는데 그 여자 아이들이 요즘 히트 치는 거 보면은 그 레드 마이백 그다음에 뭐 노래들이 많아. 탐보이 요즘에 누드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내 세대에도 가사는 정확히는 안 들리는데 상당히 좋더라고. 리듬감 있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외부에서 사왔다면은 또 그렇지만 안에 그 크리에이티브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이름은 모르겠지만 소였나. 그런 친구가 소속 멤버잖아. 자기가 작곡을 하고. GD 같은 애는. 그렇지.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높잖아. 그래서 나는 상당히 물론 블랙핑크도 좋아하지만 이 여자 아이들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큐브 엔터테인먼트 이번 주는 좀 지나고 다음 주에는 오히려 이 애도 기간이 끝나고 하면은 엔터테인먼트나 그렇죠. 컨텐츠도 재벌집 막내 아들도 레몽레인인데 레몽레인 여기 그래. 텐트폴이라서 좀 기대가 돼요. 260억 수입됐는데 요거를 OTT한테 판권을 통째로 안 넘기고 이게 지역별로 쪼개서 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다. 그렇지. 네. 그 이제 제작 쪽에서 수익성이 좀 더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지? 예전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팔아놓고 팔아놓고 이제 또 일정 부분에 안전마진 때렸지만 10에서 15%를 그냥 확보하고 대신에 업사이드가 없죠. IP를 이제 다 줘버리는 그게 거니까. 오징어 2랜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잖아. 그 넷플릭스한테 다 줘버리니까 넷플릭스만 흥해버리고. 맞아요. 업사이드가 없는 거지. 제작사는. 그런 것도 소프트하지만 IT가 요즘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사파이어 RPG가 또
내년이라니까. 이게 19년부터 나온다고 한 칩이야. 무슨 그러다는 얘기. 야, 정말 우리 이거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자, 인텔은 잘합시다. 인텔은 정말 한때 최고였는데 인텔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 뭐 인텔만 바라보고 있는 이 옛날의 전통적인 고정관념이지. CPU 그러면 인텔, AMD가 사실 옛날에도 AMD가 있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용산 상가 가가지고 DYM 할 때, DYM 할 옛날 때, 셀레론. 그렇지. 그럼 다 뭐 인텔 것만 끼워놓고 좋은 것만 뭐 CPU 확 해놓고. 펜티엄. 그러면 또 뭐 D램 꽂아야 되니까 D램 뭐 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마더보드는 뭘 쓰고 그다음에 케이스 또 나중에는 뭘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옛날에. 지금은 AMD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하겠죠. 11월 10일 날 이제 AMD 사파이어 래피드 경쟁 제품이 나오거든요. 제노아라는 이제 서버용 CPU인데 요거는 계획대로 나와요. 그런데 얘가 DDR5를 지원하거든. 똑같이. 그러면 지금 AMD 점유율이 벌써 15%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서버 쪽에서. PC 쪽은 벌써 뭐 30%. 그래서 이제 IT에서 거대한 화두가 누구 정희선 회장이 이랬나? 아닌데 한동 이재용 회장이 이랬나? 이 바퀴 달린 서버. 옛날에는 주커버그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 될 거라 그러니까 저 미친 놈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바퀴 달린 서버요. 그치. 예. 굴러다니는 자동차니까. 진짜, 예. 그게 서버지 서버. 서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반도체 써야 돼. 그치. 예, 자동차는. 하여튼 그래요. 일주일마다 매번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서버 점유율이 25%까지 이제 전망을 하더라고요. 트렌드포스가 이제 내년에 AMD 서버 그러니까 제노아 나오면서 이제 점유율 한 25%까지 보면 진짜 한때 95%였거든요. 인텔이 서버 쪽은 95%였는데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고. 그게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가 안 나오니까. 그죠? 지금 AMD 칩이 5나노예요. TSMC에서 5나노 공정이거든. 근데 지금 인텔 지금 칩이 14나노예요. 사파이어 래피즈는 10나노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기존에 인텔 칩에 익숙해 있던 엔지니어들의 관성 덕분에 그나마 버티는 거지. 이게 이제 점점 바뀔 거예요. 이제. 이게 인텔은 그래서 힘들어진다. 힘들거나 말거나 우리만 잘 살아가면 우리만 되지. 잘 살면 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각자 도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면서 우리는 잘 살아봅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댓글 상단에 유한타주권 계좌 개설 링크 있고 꼭 활용해 보시고 계좌 개설이 되고 잔고 100만 원 유지가 되면은 텔레그램의 가치 투자 클럽, 텔레그램의 주식 돋보기 그리고 네이버 카페의 스톡 헌터. 네이버 카페 스톡 헌터에 보면 전화번호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 개설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 종목도 있어요. 주주 행동주의, 그러니까 시장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뭐 이 베타가 작은 베타라는 거는 이제 시장 코릴레이션, 시장하고 연동돼서 막 움직이는 것들이지. 그런 것과 시장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는데 주주 행동주의를 추방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아. 작은 기업인데 오늘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문자로. 진짜 잘하는데 영업 잘하는데. 살아남시다. 하여튼 살아있는 자는 살아야지. 또 뭐 우울한 한 주지만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시장 잘 견뎌내시고 함께해요. 파이팅. 또 IT의 신에 가서 또 떠들어도 우리 되겠구나. 유튜브 IT의 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안녕. 안녕.